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채널 노블레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ETF에 대해서 최대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축구팀에 비교를 해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축구 선수 중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바로 아르헨티나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떠오릅니다. 수년째 그냥 정상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선수죠. 어린 나이에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데뷔해서 세계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기록도 갱신하고 또 프로 데뷔해서 지금까지 한 해도 그 폼이 죽지 않고 20년 가까이를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속팀 우승컵은 물론이고 그해 한 해 동안 가장 뛰어난 실력을 보인 선수에게 주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트로피 발롱도르도 가장 많이 받은 선수가 바로 리오넬 메시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속해 있는 팀은 정말 더 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팀입니다. 프랑스 국가 리그에 속해 있는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팀인데 여기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는 물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구 재능을 지니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 그리고 작년 대한민국을 방문해서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던 브라질 최고의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도 있습니다. 그럼 공격수만 이렇게 훌륭한 선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미드필더에도 마찬가지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는 세계적인 선수 베라티, 그리고 수비에는 현재 최고의 라이트백 하키미, 그리고 스페인 국가대표 레전드 수비수 라모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 최고의 골키퍼 돈나루마가 든든히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말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에서 제일 값비싼 그리고 현 시대에 훌륭한 기량을 선보인 선수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올스타 팀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제가 주식 채널에서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냐고요? 자, 앞서 설명드렸던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를 설명드리기 위한 초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도 파리 생제르맹 팀같이 세계 최고의 100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제일 높고 또 그리고 엄청난 기술 기업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축구로 따지면 파리 생제르맹 같이 세계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는 100명을 뽑아놓고 그 100명 안에서 팀을 꾸리는 것과 같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단순 현재 최고의 실력이 있는 100명을 뽑아놓고 그 안에서 축구팀을 꾸린다는 얘기죠. 그냥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팀을 꾸리면 당연히 높은 확률로 성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애초부터 가장 실력이 좋은 한두 명이 아닌 100명을 모아놨으니까요. 만약 메시가 부상당해서 경기를 못 나왔다? 그러면 음바페가 대기하고 네이마르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축구의 신 메시만큼 그의 버금갈 정도로 이미 세계적인 선수를 모아놨으니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시가 회복되면 다시 재투입할 수도 있겠죠. 자, ETF로 비교해보자면 나스닥 100 안에 1위 기업이 만약 망해버렸다? 그럼 그 기업은 나스닥 100 안에서 자동으로 퇴출되고 2등 기업이 바로 1등이 됩니다. 그리고 101위 기업이 100개 기업 안으로 편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아서 기업 분석, 축구로 따지면 전략적 선수 교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로 따지면 리밸런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100명을 뽑아놨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선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ETF의 최대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 100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종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을 주축으로 약 100개 기업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10개 종목만 53%로 투자가 됩니다. 간단한 예로 애플 하나만 12%, 마이크로소프트가 11%, 구글이 7%, 아마존 6%, 엔비디아 4%, 테슬라 4%, 메타가 4%, 이렇게 100개 기업을 투자된다고 해서 한 개의 기업이 1%씩 동일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처럼 시가총액이 크고 영향력이 큰 기업들에게 비중이 쏠리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작고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아주 조금의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0개의 기업이 골고루 투자되는 게 바로 나스닥 100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성과도 상위 기업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우리가 애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기업입니다. 아이폰 하나만으로도 떼돈을 벌고 있고 또 사실 애플이 아이폰으로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그냥 돈 되는 사업은 다 손을 댄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가상현실, 메타버스에서도 애플이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손을 뻗치고 있죠. 미래에 엄청난 돈이 될 만한 사업들은 죄다 손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애플카도 출시가 되겠죠. 저는 제일 먼저 애플카 대기를 걸어놓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애플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AI 분야입니다. 근데 AI 분야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죠.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서학개미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을 제일 많이 사들였습니다. 요즘 엄청난 관심으로 뜨거운 챗 GP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내놓은 어마어마한 인공지능 AI 기술이죠. 구글도 클라우드 데이터 분야,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 등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또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택시 하면 테슬라가 엄청난 기술력을 쏟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미래가 유망한 기업들은 결국은 나스닥 100 ETF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위권을 다 휩쓸고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기업들은 미래에 돈 될 만한 사업에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 구단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비싼 금액으로 사들임으로써 팀의 좋은 성적은 물론 팀의 관심도나 팀 가치도 높아지면서 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그 선수가 속해 있는 팀 경기 중계를 봄으로써 TV 중계권 수익금, 그로 인해 따라오는 엄청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 구단은 그 선수를 살 때 들어간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한 투자입니다. 즉 어떤 기업이 1위를 하던 꼴찌를 하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크게 성장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나스닥 100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나 이겨라식 응원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유망한 기업들을 골고루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콩고물을 다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딱 하나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술력이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실현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에 많이 오를지, 슬럼프 기간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변하는 한 결국 길게 보면 주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건지 이건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바로 답을 찾아내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미국 나스닥이라는 지수가 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축구 선수 출신이라 축구팀에 비유해서 나스닥 100 ETF를 설명드려봤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